우선 이거 하고 G1부터 하도록 할게요. 장미씨 원장. 우선 저기가 이선우 씨가 안 왔으니까 이걸 그 이선우 씨 들어오면 하고 저기부터 합시다. 스마트 스토어 관리 이것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명현 씨는 전에 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거니까. 자, 스마트 스토어 관리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아까 알겠죠? 스마트 스토어 키보드가 잘 안 보여요. 자,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상품 관리해 가지고 이거 하나 했어요. 이거 하나 해가지고 이제 다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해야 될 게 이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알려주려고 한다고 하다가 안 알려준 게 있어요. 그때 못 찾아가지고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면 여기 뭐 매니저 관리라는 게 있어요. 매니저 관리.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니저가 저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을 여러 명 해서 여기 매니저를 추가를 해갖고 할 수가 있어요. 매니저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름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명이 이것을 매니저, 이 프로그램도 올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 명이 이제 우리가 점원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가게 같으면은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처럼 몇 명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에 이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찾기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판매자 관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판매자 정보, 그다음에 정보 변경인 정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번에 정아름 씨인가 처음 할 때 이거 물어봤는데 그때 이거 설명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제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품이 이제 들어갔어요. 등록하고 조회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아까 거기에서 이선호 씨 들어오면은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방법. 자, 관리 방법에는 네이버 스토어 관련 상품 관리, 판매 관리, 상품 관리, 판매 관리, 그 다음에 정산 관리, 문의 및 리뷰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톡톡 상담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한 3시간 나오는데 할 거예요. 오늘은 판매 관리하고 정산 관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제가 준 교재에도 그 있어요, 내용이. 이게 지금 스마트 스토어 들어간 화면이니까 그 묻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상품 관리 해가지고 상품 및 조회 수정. 그러면 상품 관리 들어가면 이 상품 및 조회 수정이 있죠. 여기 설명을 하는 거죠. 거기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이제 우리가 물건을 올려놓고 지금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회 및 수정 이렇게 들어가면 전에 설명을 했죠. 이렇게 했죠. 현재 몇 개고 이런 형태로 쭉 자기가 하고 지금 판매 중 것이 몇 개고 해서 이 설정 상품 번호로 찾으면 상품 번호를 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상품 조회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재를 했는데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을 해서 여기 나온 글자들이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들어가시면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상품 조회 실행하면은 판매 대기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게 쓴 거예요. 이건 전체 2개 넣었을 때 제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상품 번호 뭐 이렇게 썼겠죠. 그다음에 상품 등록 해갖고 상품명은 우리가 다 지금 해봤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해본 거고, 이거 이제 다 쓴 게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일괄 등록 해가지고 일괄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처리를 하면은 돼요. 그다음에 카탈로그 가격 처리라는 게 있죠. 이게 카탈로그 가격 관리 있죠. 일단 놓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카탈로그를 가격 관리를 쭉 할 수가 있어. 카탈로그대로 카탈로그 가격 관리해서 어, 카탈로그 가격 관리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상품이 다 저기 없어가지고 여기 있죠. 상품 번호 알면 돼가지고 여기서 저장을 다 붙여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 관리, 그 다음에 연관 상품 조회 및 수정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연관 상품 조회하는 것은 검색어 상품 번호를 입력하고 연관 상품을 찾는다. 그다음에 연관 상품 전시 상태, 연관 상품 노출 채널, 연관 상품 유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진 보관함, 사진 보관함 있죠. 사진을 이걸 갖다 보관함하는데 우리가 저기 보였을 때 여기서 스토어 전시 관리에서 스토어 관리 이제 컴포넌트 관리고 맨날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스토어 전시 관리 여기에서 스토어 이게 저기가 뭐야 저기가 안 나타나네요. 저기서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전시 관리에서 뭐 저기 올려 나오는데 이거 다음에 찾으면 해줄게요. 그래서 이게 사진 보관함이 거기 딱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끌어올리면은 돼요. 제가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좀 찾아봐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배송 정보 관리. 이 배송 정보 관리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관리에서 배송 정보 관리. 이게 사진 보관함.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사진 보관함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만약에 사업계획서 이거 사진을 올린다 아니면 다른 사진 그냥 사업계획서 오늘 좀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요. 그럼 금방 이거 올려놨죠?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는 거죠. 이 상품 관리가 스마트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이제 지우려고 한다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게 하나에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편집, 이거 삭제 이렇게 해서 삭제했어요. 지금 얘가 이제 여기다가 미리 자주 쓰는 사진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 쓴 거예요. 그거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관리는 템플릿이 이제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템플릿이라는 게 뭐라겠죠? 템플릿이 어떤 그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뭐 이런 거 지금 이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전에 쓰던 걸 가져가 놓고 갖다가 쓰면은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템플릿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있는 걸 갖다가 여러 개 올려놓고 블로그 같은 해놓고는 갖다 쓰는 것이 템플릿 관리. 그래 편하겠죠. 그 다음에 공지사항 관리. 그래서 공지사항 여기다가 이제 공지사항을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홈페이지 보면은 공지사항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넣으면 돼. 제목 넣고 번호 넣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그 다음에 구독 관리. 이제 구독 관리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죠. 상품 관리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템플릿 관리, 그다음 공지사항 관리, 자 여기까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그 뭐야 상품 관리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조회해야 한 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저기 전에 내가 오늘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시라고 하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너무 시간 조금 없지만 그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사업계획서를 내가 그 카카오 여기다 올려놨는데 오늘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내가 전에 해본 건데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잘 못 쓰지만 글씨를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한 1, 2년을 안 다녀가지고 그때 글씨 연습을 안 해가지고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저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한번 해봐야 돼 가지고 그 카페에다가 이것을 올려놨어요. 폼을.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시간 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카페 내가 해놨는데 네, 이런 거 이제 다 알았으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카페 여기다가 지금 올려놨어요. 사업 홈페이지 잘하고 이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워드를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작성해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황토 양말을 가지고 오는 거죠. 내가 직접 만들었는가? 예. 근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사업계획서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뭐야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의 기본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생산할 예정인 상품 내용을 쓰세요 해가지고 이제 황토양말 했죠. 네, 정보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나 황토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에 찾아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를 해서 한다. 이제 이건 그냥 홈페이지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홈페이지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 아이템의 마진율은 얼마 40% 이상인가. 그러니까 인터넷은 사실은 마진율이 한 40% 이상은 돼야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가 뭐 식당이나 무슨 가게 해놓고 하는 것은 낮은 저기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박리담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박리담회가 뭐예요? 라이브 방송,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판매할 상품의 전문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쭉 써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쟁사, 다른 사람하고 있는 거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황토 양말을 보니까 내가 습도 조절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에서 작업을 구체화하고 예상 소비자에 맞춘 상품 선택, 상품 주기 분석, 상품 세분화를 전문화한다. 그래서 이제 강의형이고 실제로 이제 양말도 만들어봤죠. 한지 제품 꿀. 저번에 나오신 분은 꿀을 취급한다고 해가지고 꿀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원에 있는 좋은 허브나 뭐 이런 농산품 이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해야겠죠. 이제 이것이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상호를 정할 때 어떻게 되느냐? 상호는 이제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홈페이지 들어가 특허 정보원에 들어가 같은 상호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있으면은 허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상포 해가고 상포 도용했다고 나중에 이제 벌금 물고 그 재판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상호나 상표는 여기가 등록이 돼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안흥찜빵이라고 그 어느 동네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잘 됐는데 상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그 원래 안흥찜빵 만든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나중에 다 뺏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상표 등록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허는 좀 어려운데 상표 등록은 좀 특색이 있으면은 돈도 많이 안 들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하는 거고, 오프라인은 직접 가가지고 가게에 있을 때 그 앞에 서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걸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만들 것인가, 언제 완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죠. 자, 이게 1번 이제 첫 번째 장이고 그 두 번째 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깝깝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런 것들 차근차근 해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렇게 사업한다고 얘기를 할 때 도움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서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직에 정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언제 제작한다면 언제 할 거냐, 제작을 했느냐, 도매로 할 거냐, 위탁 판매를 할 거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 만들기 힘들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홈페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블로그를 이용을 해서 블로그도 홈페이지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이제 우리가 막 정산 기능 막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지 홈페이지 디자인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잘 해놓으면 홈페이지 만들 때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또 블로그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온라인 쇼핑 하는 데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고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윤곽은 알 수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물건이 이제 판매할 수 있고 이런 게 됐을 때는 직접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그렇지만 블로그하고 이 스마트 스토어를 꼭 연결해 놔야 돼요. 어디서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대박이라고 하죠. 터질 수가 모르니까 온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건데 투자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까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전주에 있던 분인데 내가 창업 교육 받을 때 이제 그 와서 다른 사람하고 하는데 좀 내가 도움을 줬어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에서 관심 있는 바빠서 자기 자녀들
때문에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여기 한번 이거 관심이 있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되면은 서로 저그 윤혜림 씨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 물건 사는 걸 이렇게 서로 판매를 해보고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익히지 지금 이거 만들어 놓고 그냥 입고 가면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기술을 익히듯이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요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것이라도 하나 읽어보면서 그냥 써보고 그러다 보면은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제작 기간은 2개월, 홈페이지 주소 정하기, 이거 전에 설명을 했죠. 이게 상품에 관련된 키워드는 뭐 있냐. 의미가 분명하고 쉬운 단어를 찾아서 써라. 도메인 네임 이거 만드는 것도 알려줬죠. 기업을 위한 기본 서류,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통신 판매 허가증 발급, 이건 가서 이제 지방자치단지 남원이면 남원시장에 가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목적,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은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한 디지털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 스토어 개설,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또 있어요. 네이버에서 우드 홈페이지라고 여기서 그냥 홈페이지 무료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한 상거래 활성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이거 강의받는 분들이 좀 이제 기초반을 마치고 오면은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이런 모두 홈페이지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도 개설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쉽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물건 등록하는 건 쉬운데 그 다음 하려면 이렇게 막연한가 봐요. 그리고 나도 이제 이렇게 저기로 줌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좀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제 좀 지나가면은 몇 명, 두세 명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같이 협조해서 어떤 걸 만들어 가도 괜찮을 계획인데 이제 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서로 잘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되면 좀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것은 내가 모르면 괜찮은데 거의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려운 것은 맞춰갈 수가 있는데 이제 마케팅을 하고 물건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하느냐, 뭐 서두르지는 말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하나 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하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은 잘 팔리겠다 생각한 것이 있으면은 좀 같이 공유를 하고 내가 이름을 좀 쉽고 좀 한 사람 기억이 안 지워지게 토요일인가 차쪽에서 지었는데 그걸 손으로 적어놔야지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사업계획 그때 쓰면은 되고 공급처 확보도 아이템이 생기면은 공급처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런 고객 지원 같은 건 다른 사람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한 것들 아니면은 소비자 센터에서 표본으로 만드는 것 갖다 쓰면은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렇든지 우리가 물건이 좋게 생겨서 많이 팔려나간다, 흑자가 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면 돼요. 지금 내가 이쪽 학원에서 홈페이지 하나 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200만 원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전문적으로 한다면은 한 3천만 원짜리 홈페이지도 그거 갖고 만들어 갈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무료로 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모두 홈페이지 이건 있지만 이것은 내 주소를 못 가져줘. 도메인 네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아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내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그 도메인 네임 가지니까 뭐 co.kr 그런 것도 com 또 kr 이러니까 1년에 11만 원이에요.
그것만 넣으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런 홈페이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자 계획서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제거 이거 필요하면은 저한테 요청을 하면 하지만 이게 그냥 자기가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복잡하지만 여기 카페 들어가서 물론 이제 이 오늘 강의한 것을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 여기서 다운 받아가지고 아까 같이 이게 빛난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접 한번 작성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사업하고 할 적에 이런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면 돼요. 그래서 좀 번호는 좀 다르게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이템 선정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기획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품 선정 전략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상호명 정하기도 이렇게 좀 쓰면 되고 시장 조사는 이제 하는 것 해서 보면 되고 사업 계획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떤 사람을 되는 게 10대 청소년이냐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건강을 배우는 사람들이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누가 만들 것인가. 인자는 내가 만들어야지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를.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니까. 근데 언제 알려할 것인가. 한 달 내지 2달. 이게 시간 많이 안 걸리죠. 아이템을 못 찾아서 그러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사실 이제 돈 없이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물건을 적어도 한 50%는 예를 들어서 한지 간다면 협상을 해가지고 50%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서 팔아야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팔 적에 한 70%나 80%에 팔 거라고. 그럼 우리가 50% 정도 사온다면은 한 20, 30%는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처음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내가 생각에는 추석이나 이런 때 해놓고 우리들이 가까이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사게 걸음해서 어떤 그 스토어에 대한 어떤 그 기본 프레임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로 정하고 개업을 위한 기본 서류 정하고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업